자, 오늘 수업 두 번째 시간 시작합시다. 완료 시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우리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세요. 필기 돼 있을 거니까. 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자는 건 현재 완료였죠. 현재 완료. 현재 완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했어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래서 과거에 발생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쓰는 거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리고 해석을 할 때는 과거 시제랑 똑같이 하면 된다고 했죠. 뭐뭐 했다. 이렇게. 과거 완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했어요? 과거보다 한 단계 더 이전 시제를 우리가 대과거라고 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대과거부터 과거까지. 대과거부터 과거까지. 마찬가지 해석은 뭐뭐 했다라고 해석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운 게 미래 완료 배웠죠? 미래 완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어요? 현재부터 미래의 특정 시점까지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뭐뭐 할 때쯤이면이라고 우리 같이 한다고 했어요. by the time. 그 다음에 주어, 현재 시제 동사. 그래서 컴마 찍고 부사절까지. 주절은 어떻게 생겼어요? 주어 다음에 will, have, pp. 그래서 미래 완료 모양 will, have, pp를 쓴다라고 해서 공식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주어가 동사할 때쯤이면 이거죠. 주어가 동사할 때쯤이면 주어가 동사하게 되는 것일 거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짧게 해석을 해봅시다. Attending a university on scholarship. 그래서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다니는 것이 has always been my dream. 뭐였어요? 내 꿈이었대요. Since I was a kid.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해석했죠. 그 다음에 우리 since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기 주절의 동사의 시제가 뭘로 되어 있으니까 현재 완료. 완료 시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뭐부터 라고 해석을 했죠. 때문에가 아니었죠. 자, 두 번째 문제. Adolf was a promising young composer. 까지 먼저 해보면 Adolf는 장래가 촉망되는 유명한 젊은 작곡가였다. 자, who had just written his first cello pieces니까 just가 지금 막이라고 했죠. 지금 막 그의 첫 번째 첼로 곡을 쓴 작곡가 이렇게 해서 후처 수식을 했었어요. 그죠? 그 다음 우리가 해석은 됐을 텐데 주절의 시제를 다시 한번 보시면 과거로 되어 있고 여기는 우리 수식받는 부분을 우리가 무슨 절이라고 불렀다? 종속절.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주절, 수식받는 부분 이렇게 후치 수식하는 부분을 우리가 종속절이라고 불렀다는 개념.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주절의 시제가 지금처럼 뭐로 되어 있으면 과거. 그리고 이게 기준이 된다고 얘기했죠. 주절의 시제가 과거면 여기 수식을 받는 종속절의 시제는 두 가지가 가능하죠. 그죠? 뭐 아니면 뭐? 과거 또는 과거 완료가 가능하고 현재 완료는 될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이 just란 단어 다시 한번 보시면 무슨 시점 부사? 얘가 완료 시점 부사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단순 과거를 쓰지 않고 완료 시제로 쓴 겁니다. 과거 완료로. 그 이유예요. 자, 세 번째 문장 보시면 우리 by the time 힌트라고 했죠? 자, by the time 다시 보시면 주어 다음에 무슨 시제가 왔어요? 현재 시제 동사가 왔죠? 주절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주어 다음에 will, have, pp. 이 부분이 어법 문제로 출제되는 부분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researchers, 연구자들이 are able to return home. 집으로 돌아올 때쯤이 되면 자, 이 연구자들은 뭐 하게 되는 것이다? 7개월 동안 남극에서 펭귄을 연구하게 되는 것이다. 그죠? 그죠?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 우리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더 기억을 해보시면 yesterday, last, ago, in 플러스 과거 연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슨 시점 부사? 과거 시점 부사라고 얘기를 했고 자, 이 과거 시점 부사들은 무슨 시제로만 써야 된다? 당연히 과거 시제로만, 단순 과거로만 써야 된다고 했고 완료 시제로는 쓸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리고 when이라는 글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과거 시점 부사를 가지고 과거 동사를 쓴다라는 개념은요. 중등 수준 문법이라서 수능까지 등장할 일은 없어요. 다시 나올 일은 없어요. 근데 요 when이라는 거 있죠? 요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when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현재 완료와 함께 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쌤이 지난 시간에 when이라는 건 이렇게 기억하자고 했죠. 특정 시점, 하나의 점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뭐 할 때 하나의 그 순간에 관련된 단어이기 때문에 완료처럼 이렇게 쭉 이어지는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when은 현재 완료와 함께 쓸 수 없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따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쌤이 그림으로 그려줬죠. when 다음에 주어 다음에 have, pp 나오면 틀린다. 그 얘기했죠. 자, many years ago, 몇 년 전에 ago란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미 답은 crossed 답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내가 알제리아에 있는 사하라 사막의 중심부를 통과했다, 지나갔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죠. 과거 시점 부사가 있기 때문에 과거 동사로 답을 했었고 자, 다음 문장 우리 넘어가면 Many doctors have searched for
자, causes of a rare brain disease 했었죠.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주어는 나왔는데 두 개의 보기 차이를 빨리 파악을 해보자. 자, 왼쪽과 오른쪽 거 차이점 뭐였어요? 둘 다 똑같이 시제는 똑같았죠. 시제는 똑같았지만 왼쪽 거 우리 뭐라 불렀지? 현재 완료의 능동. 오른쪽 거는 현재 완료 수동 이렇게 배웠고, 그 다음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하자는 게 뭐였어요? 그 PP형에 해당되는 단어가 진짜 동사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search for를 따로 하나 만들어 보면 search for는 뒤에 목적어가 필요했겠죠. search for 목적어니까 필요했을 텐데 어디 있죠? the causes라는 단어가 있었죠.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현재 완료의 능동으로 답을 했다. 만약 없었다면 have been PP형의 답이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해석은 지난 시간 했죠. 희귀한 뇌 질환의 원인을 찾았다. 이렇게 뭐뭐 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고, 이번 문장 Recently the number of blood donors 나왔는데 주어가 number였죠. 기억나실 거예요. 단수니까 동사도 단수 has를 썼다는 거. 그래서 has pp와 have pp의 차이점도 요건 수일치 문제니까 눈여겨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제 문제를 풀 때는 현재 시제일 때만 단수 복수 개념을 좀 따지고, 과거 동사일 때나 미래 시제일 때는 단수 복수 개념을 따지지 않죠. 마찬가지예요. 현재 완료일 때만 시제 그 단수 복수 개념을 따지고, 과거 완료나 미래 완료일 때는 단수 복수 개념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일 때만 단수 복수 개념을 조심하면 되는 거지. 됐죠? 자, 다 number of 뜻이 뭐였어요? 뭐뭐의 수였는데 혈액 기증자들의 수가 최근에 뭐였어요? 급격하게 늘어났다, 증가했다, 이렇게 해석을 했죠. 현재 완료는 뭐뭐 했다로 시작을 했어요. 자, 그 다음 3번 지문 들어가자. 여기서부터 시작인가요, 오늘? 갑시다. On a Sunday evening 에서 이렇게 끊으세요. 왜 쌤이 여기서 끊었을까? on 전치사구니까 여기서 끊은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컴마가 안 써 있어도 읽기 편하게 끊어 놓으세요. 그러면 A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어느, 어떤 이렇게 해석하거든? 그럼 어떤 일요일 저녁에 이거죠. 우리 특정한 날짜, 요일을 쓸 때 쓰는 전치사 on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일요일 저녁 날 이거예요. 어느 일요일 저녁 날 some years ago 몇 년 전에. 그러면 한번 해보면 몇 년 전에 어느 일요일 저녁 날에 몇 년 전 어느 일요일 저녁에 이거죠. 자, we were driving from New York City to Princeton.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로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진행형 동사죠. 자,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로 from 보이시면 빨리 to 찾으면 되죠. from A to B. A에서 B로 운전을 하고 있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뉴욕에서 프린스턴으로 운전을 하고 있었다라는 뜻이죠. 자, as we 나오는데 이 as가 뭐뭐처럼 접속사인데 as we 자, had done과 have done 나왔죠. had done과 have done인데 하나는 과거 완료, 하나는 현재 완료 문제가 나왔는데 every week for a long time 오랜 시간 동안이라고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배웠던 문법 중에 for 플러스 기간을 배운 적이 있을 거고, 이걸 우리가 완료 시점 부사라고 배운 적이 있죠. 요걸 우리가 힌트로 잡긴 잡지만 문제는 뭐예요? 보기로 보여준 단어를 보면 둘 다 완료 시제죠. 그래서 for 플러스 기간이라는 완료 시점 부사 하나만 가지고 답을 풀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every week 매주마다 뭐였던 것처럼 해왔던 것처럼 이거예요. 그러면 해석상으로는 둘 다 똑같단 말이지. 그럼 뭘 가지고 풀란 얘기예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가지고 풀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운전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는 나중 일이죠. 그죠? 나중에 발생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 했던 것처럼 매주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오랫동안 매주마다 해왔던 것처럼 이라고 하려면 얘가 기준이고 이 기준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뭘로 써야 돼? 과거 완료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에 한 번 더 과거 완료를 답으로 한 이유를 기억을 해보셔야 돼요. 힌트는 여기 as가 힌트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해석해 보시면 오랜 시간 동안 매주마다 우리가 그래왔던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아요. 다시 한번 오랜 시간 동안 매주마다 그래왔던 것처럼 뭐뭐 해왔던 것처럼 이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운전을 하고 있었던 것보다 우리가 해왔던 게 더 먼저 일어난 사건이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대과거라고도 한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과거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을 말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had pp 모양을 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힌트가 as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해석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 for 플러스 기간 혹은 since 플러스 과거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성급하게 현재 완료가 답이다 혹은 과거 완료가 답이다 이렇게 풀면 안 돼요. 그러면 헷갈릴 때 나름 팁이 있는데 쌤이 요거 팁을 하나 좀 드릴게요. 보세요. 쌤이 문제 풀 때 쓰는 팁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되겠어. 앞문장. 자, 앞문장의 시제가 이렇게 현재가 이미 나왔었어요. 혹은 그 다음에 주어.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똑같은 보기를 만들어 버릴게요. 이렇게 답이 문제로 나왔고 뒤에 방금 우리 본 것처럼 for 플러스 기간 내지는 여러분 조금 더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since 플러스 과거 시점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중등 때. 이런 거 보면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 없이 예전에 현재 완료를 답으로 찍었었단 말이지. 그때는 오답이 뭐였냐? 그냥 과거 동사 같은 거였어요. 그때는 오답이. 그래서 현재 완료로 답을 했었지만 지금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 어떻게 풀면 좋을까? 이거죠. 답이 뭘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면.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 더 그려볼까? 이건 내가 이번에 앞문장의 시제를 과거로 썼어요. 그리고 똑같은 문제를 하나 더 내볼게요. 쌤이 보여주는 건 무조건적인 건 아닌데 문제 풀 때 많이 써먹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얘네들을 보면 우리가 완료 시점 부사라고 했습니다. 그죠? 완료 시점 부사이기 때문에 답이 현재 완료, 과거 완료가 다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쌤이 앞문장에다 이렇게 현재 동사 혹은 과거 동사 물론 이렇게 끝나니까 이 뒷문장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보기 편하라고 앞에서 준 거야. 쌤은 이렇게 풀라고 좀 알려주고 싶어요. 여기다가 까지라는 말을 이렇게 붙였어요. 쌤이 완료 시제를 풀 때 제일 중요한 말이 뭐라고 했지? 부터 그리고 까지라고 했죠. 그 말이 중요하다고 했죠. 저걸 힌트로 잡아보세요. 그러면 현재까지라고 했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지? 과거부터 현재까지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 뭐라고 했다 답을? 현재 완료. 그죠? 그래서 이때는 답이 has pp가 답이 됩니다. 과거까지라고 했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했죠? 대과거부터 과거까지라고 했죠. 그때는 had pp가 답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무조건은 아니지만 분명 이 부분이 문제로 출제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앞문장의 동사 혹은 이 뒤에 나오는 동사를 가지고 힌트를 잡아서 문제를 푸시면 조금 더 높은 확률로 잘 쉽게 풀 수 있어요. 헷갈릴 경우에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봐도 난 도저히 모르겠다 라고 했을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요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난 도저히 헷갈려서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 이 방법으로 한번 써보세요. 최후의 방법으로. 그래서 해보니까 were driving 무슨 시제죠? 이거 한번 써보면 과거 진행형이잖아요. 그쵸? 이 과거 맞아요. 그치? 진행형이긴 하지만 과거 맞잖아. 그럼 여기다 우리가 뭐로 쓰자는 거야? 까지. 이런 식으로. 그럼 언제부터 해야 과거까지라고 돼요? 과거 진행형까지가 돼요. 대과거부터 시작을 해야죠. 과거보다 앞선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대과거부터 과거 진행형까지 이렇게 이해도 되거든. 그러면 답이 하나밖에 없죠. had pp. 됐죠?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장 넘어가 봅시다. 4번 문장은 자, because of our carelessness인데 carelessness는 부주의함이에요. 부주의함. because of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 명사 왔잖아요. 자, 우리의 부주의함 때문에 라고 했고 컴마까지 부사구. 그리고 부사구의 내용이 뭐가 되겠어요?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because of를 썼다라는 것은 여기 있는 명사가 바로 원인이 되겠죠. 그죠? 이게 원인인 거예요. carelessness, 원인.
자, 우리의 부주의함 때문에 desert were spreading over regions 나왔어요. 자, 사막이라는 것이 뭐 하고 있었다? were spreading. 지금 이거는 과거 진행형이죠. 자, 사막이 퍼지고 있었다. over regions. 어디 지역으로? over는 뭐뭐 위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뭐로. 그럼 어떤 지역으로? region이란 단어가 분명 명사죠. 왜냐면 전치사 뒤에 나온 명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한번 끝나야 되겠죠. 근데 안 끝나고 뭐가 등장했어요? 우리가 배웠던 관계사절 배웠죠. 그럼 이 관계사절 중에 얘는 뭐가 나왔니? 관계부사가 나왔죠. 관계부사는 한 번 더 무슨 절이다? 그렇죠. 형용사절이죠. 그래서 하는 일이 뭐였지? 명사를 수식하는 문장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region이라는 단어를 수식하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했죠? 우리가 뭐뭐 하는 하면 되더라. 자, 그럼 이번엔 regions, 지역이란 단어니까 area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regions where there has 혹은 had been once green fertile land 나왔는데 여기는 once는 부사입니다. 한때란 뜻이고요. 그럼 한때 뭐였던 곳이야? 한때 뭐가 있었던? 우리 there is, there are 문장 구조 기억나시죠? 뭐뭐가 있단데 there has been 혹은 had been 나오면 뭐뭐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해석은 동일해요. 뭐뭐가 있었다 라고 해석을 할 거고 주어 어디 있죠? there는 주어 절대 아니죠. 자, 다시 한번 has been이 됐건 had been이 됐건 이 비동사인 been이 얘가 동사가 되겠죠. 몇 형식으로? 그렇지. 주어는 어디 있죠? land죠. 땅. 그래서 there는 주어 아니라고 누누이 얘기했죠. 저번에 기억나세요? 쌤이 그 비동사 모양이 여러 가지 중에 has been도 had been도 비동사라고 기억하죠. 모양만 바뀐 거예요. 그럼 한때 뭐가 있었더냐? green, 초록색의 fertile이 뭐죠? 이건 중요한 단어인데 비옥한, 비옥한이에요. 비옥한, fertile. 자, 한때 녹색의 비옥한 땅이 있었던 지역 돼요? regions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 자, 한때는 뭐가 있었던 녹색의 뭐 푸르른도 좋아요. 푸르른. 우리나라 말로는 푸르른이라는데 영어로는 그린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때는 푸르른, 푸르르고 비옥한 땅이 있었던 지역으로예요. 지역으로 spreading, were spreading 뭐 하고 있었다? 퍼지고 있었다 이거죠. 퍼지고 있다죠. 퍼지고 있었다. 자, 다시 한번 뭐 때문에? 우리의 부주의함 때문에 사막이 한때 푸르르고 비옥한 땅이 있었던 지역으로 퍼지고 있었다예요. 해석은 어렵지 않았어요. 자,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주절, 여기다 주절이라고 쌤이 다시 한번 써볼게. 주절의 동사의 시제가 지금 과거 진행형이죠. 주절의 시제가 과거예요. 기준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수식받는 부분, 우리가 형용사절이라고 썼던 부분, 여기 우리가 뭐라고 할 거야? 그렇죠. 종속절이라고 하겠죠. 그럼 머릿속에서 빨리 기억해보자. 주절의 시제가 과거일 때, 종속절의 시제는 과거 또는 과거 완료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했고, 현재 완료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알고 있으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해석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주절과 종속절이라는 개념만 알고 있으면 해석하실 필요도 없죠. 바로 문제가 나오죠. 이 단어는 모르면 안 됩니다. fertile. 기본 단어예요. 여러분 내신에서 바로 나올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자, fertile이라는 단어 기억하실 때 이왕이면 반대말도 하나 써드릴 테니까. infertile 혹은 infertile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겠어요? 메마른, 건조한 이 뜻입니다. 메마른, 건조한. 메마른, 건조한. infertile 혹은 이거 sterile 이란 단어가 있는데
하나만 더 할까요? arid. 뭐 쓰는 김에 다 할게요. barren. 이런 단어들이 전부 다 이 fertile 이란 단어하고 반이어입니다. 메마른, 건조한 이런 뜻이에요. 메마른, 건조한. 이 중에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빨리 외워야 될 단어가 2개 정도 있는데 이 단어랑 이 단어는 빨리 외우셔야 됩니다. 이 2 단어는 시험 문제 바로 나오는 단어예요. barren, 메마른, 건조한, infertile 동의어고요. 같이 외워두시면 좋아요. 다 적었나요? 자,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가 요거 한 번만 쓸게 셈은 기본 구조 먼저 한번 써볼게요. 지금 쓰는 건 잠깐 눈으로 봐주세요. there 다음에 우리 여기에 비동사가 나왔을 때 there 다음에 나오는 비동사는 몇 형식 동사라고 우리가 얘기했으니까 이게 1형식 동사라고 얘기했잖아요. 항상. 왜? there는 부사고 부사는 주어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뒤에 나오는 게 뭐라고 했어요? 주어인 명사가 나오는 구조다라고 이건 기본 구조라고 했죠. 해석 어떻게 했지? 뭐뭐가 있다 해석했단 말이야. there는 해석 안 한다 얘기했었죠. 이 상태에서 동사의 모양만 바꾼 거라고요. 그럼 동사의 모양이 뭐로 바뀐 거야? 뭐 has been이 됐거나 had been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 우리가 답으로 나왔던 had been을 이렇게 모양만 바꿔서 써버리면 그럼 이 had been도 뭐다? 똑같은 구조란 얘기예요. 그러면 해석만 달라지는 거지. 아까는 뭐뭐가 있다면 얘는 뭘로 하면 되겠어요? 뭐뭐가 있었다가 되는 거죠. 해석만 달라지는 것일 뿐 같은 구조고 이렇게 대어로 시작하는 문장은 몇 형식이기 때문에 1형식 문장이라고 했죠. 1형식 문장은 뭘 뜻한다? 한 번 더 완전한 문장. 그거 기억하라고 했죠.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왔기 때문에 where를 쓴 거예요. 아니면 뭐로 바꿀 수도 있을까? in which. 기억나시죠? 우리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쌤이 이걸 지금 왜 알려주냐면 여러분들 내신 앞으로 이제 공부하실 때 책에서 여러분 교과서가 됐건 책에서 where가 나왔어요. 그럼 그대로 외우지 마시고 학교 선생님들은 이 단어를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원리를 이해되겠지. 그죠? 무조건 암기하면 안 되겠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해석은 똑같다. where를 쓰건 in which를 바꿔 써버리건 해석은 region이라는 단어를 수식하는 걸로 똑같기 때문에 한때는 뭐뭐 했었던, 뭐뭐가 있었던 지역 해석은 동일해요. 다음 문장 갑시다. 자, I have 혹은 had just finished 나왔는데 우리 just라는 단어 다시 한번 이제 낯설지 않을 건데 무슨 시점 부사 써봅시다. 이제 완료 시점 부사. 완료 시점 부사죠. just라는 단어는 완료 시점 부사이기 때문에 현재 완료가 답일 수도 있고 과거 완료가 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just라는 단어만 가지고는 답 짓기가 어렵겠죠. 이제는. 자, 해석은 어떻게 했죠? just는 지금 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지라고 기억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뜻이 없는 건 아닌데 현재 완료나 과거 완료 사이 이렇게 낀 just 있잖아요. 혼자 온 게 아니고 봐봐. have just pp나 had just pp 이렇게 보셔야 돼요. just 혼자 온 게 아니니까. 그러면 지금 막 뭐뭐 했다. 해석은 똑같거든. 다시 한번 보세요. 모양만 보세요. have just pp나 had just pp는 해석 어떻게 한다? 지금 막 뭐뭐 했다 이거예요. 해석 써놓으세요. 둘 중에 어떤 게 답이건 해석은 동일합니다. 지금 막 뭐뭐 했다. 막 뭐뭐 했다 이거예요. 방금 뭐뭐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I just finished writing a TV script인데 TV 대본이죠. 대본이에요. 그래서 TV 대본 쓰는 것을 끝냈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was rushing to print it. 자, 뭐 하려고 했었던 참이었냐라고 하니까 rushing 우리가 뭐 달려가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막 뭐뭐 하려던 참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써보세요. was rushing to 막 뭐뭐 하려던 참이었다.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be about to 요 수거는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be about는 막 뭐뭐 하려고 하다라는 뜻입니다. 뭐뭐에 대하여 관하의 뜻 아니에요. 그래서 be about to 동사 원형 이렇게 표시해버리면
막 뭐뭐 하려고 하다라는 뜻이고 you be rushing to 하고 같은 의미라 보시면 돼요. 그럼 내가 막 뭐 하려던 참이었다? printed. 그 대본이겠죠? 이 시가 일으키는 건 그 대본을 그것 하지 마시고 그 대본을 인쇄하려던 참이었다가 되죠. 그지? 그 다음에 when이 왔어요. 자, when my computer froze. froze가 뭐요? 얼다죠. 근데 컴퓨터가 얼어? 무슨 말이지? 이게 고장나다는 뜻이에요. 먹통이 되다.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를 쓰다 보면 멈춰버리는 거 있죠. 핸드폰도 가끔 아이폰 같은 거 그런 다음에 난 잘 몰라서 벽돌되는 현상 있죠. 그게 froze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먹통이 되었을 때라고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얘는 영어적인 표현이라서요. 쌤이 해석을 좀 해볼게요. 내가 막 뭐 하고 TV 대본 쓰는 걸 끝내고 뭐 하려고 했다. 뭐 하려고 했을 때 그것을 인쇄하려고 했을 때 내 컴퓨터가 맛이 갔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when이라는 글자가 분명 여기에 붙어 있잖아. 여기에 붙어 있는데 우리가 해석상으로는 마치 여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해석을 하는 게 요거로 옮긴다고 생각해봐요. 저렇게 해석을 했을 때 우리가 해석이 조금 더 우리나라 말엔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이 froze란 단어는 다시 한번 보시면 과거 시제죠. 과거죠? 왜냐하면 동사 원형이 freeze니까 이게 동사 원형이에요. 그러면 얘는 과거 동사를 쓴 거란 말이지. 그지? 과거라고 쌤이 써볼게요. 그리고 얘가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먹통이 된 게 먼저인가요? 아니면 내가 대본 쓴 게 먼저인가요? 대본 쓴 게 먼저죠. 그래서 had pp라는 과거 완료를 썼다. 이런 의미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이거 설명 쓰실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컴퓨터가 먹통이 된 것보다 대본을 쓴 것이 먼저 일어난 일이므로 이 정도. 대본을 쓴 것이 먼저 일어난 일이므로 과거 완료를 썼다. 혹은 대과거를 쓴다.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간단한 문법 하나만 더 할게요. finish라는 단어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져요. finish ing 이렇게 배웠죠? 뭐뭐 하는 것을 끝내다, 끝마치다 이렇게. 뭐 여기 써져 있는 그대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when을 그 froze에다 붙여서 한번 해볼게요. 내 컴퓨터가 먹통이 되었을 때 나는 지금 막 뭐 했다? TV 스크립트 쓰는 것을 끝냈던 참이었다 이거거든. 뭐 그렇게 해석하셔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TV 스크립트 쓰는 걸 끝내고 그것을 인쇄하려던 참이었다. 뭐뭐 하려던 참이었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해석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 컴퓨터가 먹통이 되었을 때 나는 굳이 when을 프로젝트에다가 집어넣고 싶어. 같이. 괜찮아. 그렇게 해도 괜찮으니까. 그러면 컴퓨터가 먹통이 되었을 때 나는 막 뭐 하려던 참이었다? TV 스크립트 쓰는 걸 끝내고 TV 대본 쓰는 것을 끝내고 그것을 인쇄하려던 참이었다. 막 뭐뭐 하려던 참이었다. just 아까 해석도 날려줬잖아요. 막 뭐뭐 하려던 참이었다. 그렇게 해석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건의 전후 관계를 파악해 봤을 때 뭐가 먼저 일어난 일이죠? 컴퓨터가 먹통이 된 것보다 이 작업을 끝낸 게 먼저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had pp라는 과거 완료를 우리가 여기다가 썼다는 거죠. 여기다가 우리가 과거 완료를 쓴 이유를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쌤 이런 친구들 있죠? 여기에 그럼 과거 동사를 쓰면 안 됩니까? 이 단어 때문에 안 됩니다. just 때문에 안 돼요. just는 완료시점 부사라고 했죠? 그래서 그냥 단순 과거로 쓰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만약에 just가 없으면요? 그럼 괜찮아요. 그럼 봐봐. 만약에 just가 없다. 그럼 I finished writing TV script and was rushing to print it. 그게 더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왜냐면 얘를 병렬구조로 보면 여기를 과거 동사로 써야 여러분들 눈에 좀 자연스러울 거거든. 그쵸? 앞뒤 모양이 좀 비슷하잖아요. 여기를 과거 동사로 써야 and 다음에도 과거 진행형처럼 생겼으니까 비슷하잖아요.
그죠? 근데 쌤이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왜 굳이 과거 완료라는 모양을 썼을까? 영어로 쓴 애들은 왜 굳이 had pp라는 모양을 왜 쓴다고 했죠? 이게 먼저 일어난 일이다라는 걸 티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과거 완료를 쓴다라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기에 그냥 I finished writing a TV script 이렇게 써도 돼요. just 없다면. 그렇게 써도 되거든? 근데 just 또 없애볼게. 이거 또 없애볼게. 그러면 just 빼고 I had finished 이렇게 쓰면 일부러 쓴 거잖아. 그지? 그럼 대놓고 일부러 쓴 거죠? 과거 완료 왜 썼다? 얘가 먼저 일어난 사건임을 판사처럼 땅땅 치는 거야. 나 이거 먼저 일어난 일이다라고 대놓고 보여주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흔적을 남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얘가 먼저 일어난 일이야 라고 이제 흘리는 거야. 정보를 흘리는 거야. 혼동스럽지 않게.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게 had pp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 없어요. 과거 완료는 얘들아 깊게 들어가면 너무 어려워지거든. 쌤이 말하는 수준에서만 머물러도 돼요. 그 이상을 넘어갈 필요는 없어요. 과거 완료는 왜 쓰는 것이다? 판사처럼 땅땅 쳐주는 거야. 야, 얘가 먼저란 이런 일이야. 얘가 먼저야 라고 판결 내주는 거라고. 알겠지? 이거보다 얘가 먼저 일어난 일이야 라고 판결해 주는 거라고. 대놓고. 알겠죠? 강조하거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음 문장 갑시다. 자, 그 다음 6번이요. A child born today. 나 근데 주어부터 먼저 완성시켜 봅시다. 주어죠. 얘들아, born은 pp형이죠? 절대 주어가 동사가 아니죠. 그래서 born, a child born today. 오늘 태어난 아이죠. 오늘 태어난 아이가 had spent, will have spent a full year glued to screen 나왔는데 우리 답을 찍기 전에 어떤 단어 보이죠? 우리 배웠던 거. by the time, 주어, 그리고 뭐 나왔니? 그렇지. 현재 시제 동사가 보였어요. 자, 이게 힌트네요. 이렇게 by the time 주어 다음에 현재 동사가 왔다는 거 다시 한번 우리 그려봅시다. 주어 다음에 지금 여기가 여러분들한테 문제로 답을 쓰라고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 쭉 가다가 by the time 등장했어요. 요게 등장했어. 그리고 주어, 현재 시제 동사가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얘가 힌트라고 했잖아. 뭐의 힌트라고 했죠? 미래 완료의 힌트다 라고 얘기했죠. 지금 여기에는 뭘 써야 돼 우리가? 미래 완료 모양을 써야 될 자리예요. 미래 완료 어떻게 생겼다고 했어요? will have pp. 그래서 답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쌤이 문제로 내지 않았지만 이 부분의 단어가 시험 문제로 나오게 된다면 고3 수준 문제입니다. 왜 고3 수준 문제인지 볼까요? 예를 들면 이렇게 ing 붙인 걸로 나온단 말이에요. gluing. 그럼 여러분들 문법 공부한 친구들은 spent가 왔어. 시간이 왔어. 그럼 머릿속에 아마 이런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나는 문법을 배울 때 이렇게 배웠는데 spend 시간 ing 이렇게 배웠죠. 맞죠? 분명 해석도 어떻게 배웠냐면 뭐뭐 하면서 뭐뭐 하는데 시간을 보내다 이렇게. 그래서 ing가 철석같이 맞다라고 외우고 있거든요. 근데 답이 ing가 아니죠. 당황스럽죠? 아니야? 나만 당황스러운가?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되는 개념이 있어요. 물론 이 ing 이름을 뭐라고 배웠죠 우리가? 이 앞에는 전치사 in이 생략돼 있다고 했을 거야 내가. 그럼 무슨 ing지? 동명사죠. 근데 준동사지. 잘 생각해 보시면 얘가 준동사 개념일 거고 뒤에 뭘 하고 있는지가 나와야 돼요. 예를 들면 I spent a full year 예를 들면 watching TV 해보자. 그럼 1년 내내 이 TV 보면서 시간 보내는 거죠. 만약에 다 watching을 써버리면 뒤에 TV라는 목적어가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ing를 쓴다라는 건 뒤에 준동사의 목적어가 있을 때 썼던 개념입니다. 그럼 목적어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being pp죠. 동명사에도 뭐가 있다?
수동이 있다. 그래서 being pp의 개념도 있는데 그 being을 생략한 형태가 바로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동명사의 수동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ing을 쓰지 못한 건 왜 그러냐? 우리가 수걸 하나 기억해 보시면 글루라는 단어는요. 자,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글루가 뭐냐면 명사일 때 접착제야. 그치? 그래서 우리 글루건이라고 하잖아요. 그 미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 글루건이라고 하는데 글루가 동사가 되면 붙이다거든? 어디에 붙이다, 접착제로 붙이는 거야. 그래서 글루, A to B라는 구조를 가지게 돼요. A를 B에 붙이다 라는 뜻이야. 접착제로 붙이다. 그러면 뒤에 보시면 여기 to가 보이잖아요. 그죠? 그럼 뒤에 to라는 단어가 보였다는 것은 이 A가 목적어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PP형 혹은 being PP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glued를 쓴 거지. 그죠? ing 붙으면 틀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들이 단어 수거로 외우실 때 spend 시간 ing 난 답이야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는. 그럼 해석 어떻게 하면 되겠냐? 어디에 들러붙은 채로가 되겠죠. 그럼 어디에 들러붙은 채로? 스크린, 화면이죠. 그래서 화면에 들러붙은 채로 1년을 내내 보내게 되는 것일 거다 이거죠. 자, 그럼 해석을 해볼게요. 이제 오늘 태어난 아이는 뭐 할 때쯤이 되면 by the time they reach the age of 7 the age of 7이 뭐예요? 7살의 나이에요. 7살이에요 그냥. 이 아이들이 가리시는 거죠. 이 they는 아이들이에요. children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7살쯤이 됐을 때는 이거예요. 이 아이들이 오늘 태어난 아기가 몇 살 때가 됐을 때 7살이 될 때쯤이면 이거예요. 오늘 태어난 아기가 7살이 될 때쯤이면 이거예요. 7살이 될 때쯤이면 자, 스크린에 달라붙어서 화면에 달라붙어서 1년을 꼬박 full year, 1년을 꼬박이에요. 1년을 꼬박 보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네가 7살이 됐어. 이걸 이해해봐. 내용이 좀 어렵죠? 7살이 됐어. 그러면 얘네가 7년을 살았다는 거잖아. 7년 중에 1년이라는 시간을 뭐에다 썼다는 거야? TV가 됐건 핸드폰이 됐건 뭔가 화면을 쳐다보느라 1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오늘날 태어난 아이들이 요거죠. 요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태어난 아이들이 7살이 될 때쯤 되면 조사를 해보니까 1년이라는 시간을 완전히 그러니까 1년 동안 내내 꼬박 화면, TV 스크린이 됐건 어떤 화면에 들러붙어서 꼬박 1년을 보내게 되는 꼴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라고요. 해석이 좀 어렵죠. 그래서 미래 완료는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표현은 아니에요. 자주 흔하게 보는 표현은 아니지만 가끔씩 나옵니다. 그래도 모양이 좀 특이하니까 공부하기가 좀 편하실 거예요.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노출돼서 자기 걸로 만들면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공식처럼 외우시는데 by the time 주어 다음에 현재 시제 동사가 나오는 게 힌트라고 얘기했죠. 그럼 주절의 시제는 미래 완료를 쓴다라는 게 문법 문제로 잘 등장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문제로 나왔죠. 알고 있으면 풀기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쉽게 풀면 돼요. 해석 되셨나요? 넘어갈게요. 다음 문장으로. 자, 그래서 6번까지는 지금 다 읽었으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면서 노트 정리를 좀 다시 한번 꼭 해보시면 돼요. 알겠죠?